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기소개서 작성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이 좀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불편하실까봐 제 얼굴은 최대한 작게 잡고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인데 보통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결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전 연도에도 유사한 항목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지원해본 이력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소재를 준비한 상태에서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원 이력이 있든 없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고 그 의도에 맞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저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몇 번 항목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1번도 좀 어렵고 2번도 좀 까다롭게 느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3번 항목에 대한 부분은 보통 많이 물어보는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항목이 아닌가. 이 부분은 의도는 명확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강조할 수 있는 소재가 없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등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확장과 함께 여러분들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잘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항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2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2개를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제목도 제가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첫 번째 소제목에서는 직업의 의미와 관련된 소제목 하나 쓰시고 관련된 답변을 이 회사 직무선택 기준과 연결해서 강조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2번째 소제목에서는 중앙회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새마을금고의 존재 이념이라든지 그리고 새마을금고인의 정신 등과 일관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사격과 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 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여기는 이 공동체 정신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명문화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기보다도 분명 이 존재 이념과 근거인의 정신과 연결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점 그리고 타인과의 어떤 성장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희생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일관성을 두고 강조해 주셔야 그래도 크게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 저의 강점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큰 성취감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다양한 이제 사업 관련된 사례들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본인의 직업의 의미에 상당 부분 중앙회가 부합되기 때문에 중앙회에 지원하고 입사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적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본인이 입사 의지가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왜 만들어진 기업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새마을금고만을 바라보고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새마을금고인의 정신에 부합되는 유사한 개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측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직업의 의미에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단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동료의 유형, 가장 싫어하는 동료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형보다도 그러한 유형과 본인이 협력을 해낼 수 있는 본인의 어떠한 강점을 함께 제시해 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가장 싫어하는 동료의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도 긍정적 측면이 과했을 때 팀 내 그래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중앙에 관련해 가지고 핵심 가치라든지 뭐 인재상과 연결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정직함과 성실함을 갖추고 윤리의식을 지닌 인재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는 정직한 동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그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한다라든지 존중과 배려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존중과 배려를 하지 않는 동료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단순하게 뭐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기 나와 있는 부분과 좀 연결해서 작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이 가장 싫어하는 동료의 유형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싫어하는 동료의 유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솔선수범을 통해서 노력하는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모든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팀원들의 성장 기회를 본의 아니게 가져감으로써 향후 팀 내에 그런 어떠한 이 인적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함께하기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긍정의 의미는 맞지만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분명히 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동료는 싫어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동료는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좀 무책임한 동료는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동료와는 좀 함께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 기준으로만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본인과는 사이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 부정적인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팀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팀원의 유형을 잡아서 얘기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인이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인의 강점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존중과 배려를 통해 화합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존중을 해주는 그리고 팀원을 배려해주는 그런 동료들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팀 내 어떠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팀원들이 이러한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존중과 배려를 잘하는 팀원들을 좋아하고 그러한 팀원들이 존중과 배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감사함을 잘 표현하면서 팀워크를 다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궁합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소통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통을 잘 안 하는 그러한 동료와는 좀 함께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내가 먼저 나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은 없었는지 고민해보고
그 팀원과도 그런 부분들을 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떠한 유형과도 협력을 좀 잘할 수 있다는 점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강조해 주시는 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항목에 대한 부분 살펴볼게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이 직무 역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분석력, 리더십,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 꼼꼼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하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보여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 스킬, 유사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경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야 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경력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해당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 가지고 유사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유사 경험이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성과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조직이해 능력을 함께 부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왜 조직이해 능력이냐면은 입회 후에 희망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배치될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를 하게 될지 당연히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업무 내용을 좀 보시고 좀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모든 역량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제사업 목표 수립,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원자의 준비된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연관된 역량만 얘기하셔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업무, 희망 업무 얘기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큰 감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업무에 배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직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업무를 여러분들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업무를 희망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제8차 중장기 발전 전략에 나와 있는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혹은 이 중장기 발전 전략이 아니더라도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 현황 혹은 사업 목표, 그런 전략 과제, 그런 부분과 연결지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직 정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고, 또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조직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이 조직이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함께 강조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그래도 400자 이상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200자 미만인데, 만약에 제가 쓴다라고 한다면 500자, 한 100자 정도로 쓰지 않을까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건 성공 아니면 실패 경험인데 굳이 난이도 높게 실패 경험을 여러분들이 쓰실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은 안정적으로 성공 경험을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사소통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도전 경험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더십이 부족해서 실패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다른 항목에 강조했던 부분과는 어느 정도 이 배분을 좀 연결해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한 부분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과보다는 의미 중심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때 본인이 깨달은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서 꼭 실행하기보다는 작은 아이디어 혹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고자 꾸준하게 노력했을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이후에 내가 팀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성공이고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셨나요? 나 대단한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자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뭐 키워드, 도전, 창의성, 뭐 팀워크, 소통, 책임감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 기업의 말 그대로 이제 입회해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좋은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듭 성과보다는 의미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나는 제2 성공, 제3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점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 경험으로 쓰고 싶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패 경험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이 조건에 부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여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패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연결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항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단발성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모습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게 뭐 매일 가는 건 아니더라도 뭐 분기마다 한 번씩 간다라든지 뭐 매년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1번 항목에서 나름 타인에게 기여한다, 타인의 성장에 이바지한다, 우리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등 그러한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5번 항목을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은 노력이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있거나 혹은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다라는 측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그 기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유튜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매월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지 한 4년 됐어요. 한 달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도 되긴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은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타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체도 좀 달라진다라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무슨 뭐 기부를 한다, 뭐 좋아요. 기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사회 약자를 도와준다라든지,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무슨 뭐 시간을 이렇게 카운팅 해가지고 뭐 증명서를 발급하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도 본인이 작은 부분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잡으셔가지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새마을금고 사회공헌 그리고 사회공헌 가치체계도에 어느 정도는 좀 부합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 그리고 나눔의 가치,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나눔의 가치가 왜 중요한 것인지 나는 그래도 최소한 공감을 좀 하고 작은 부분이더라도 실행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1번과 연결해서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기소개서 작성법 살펴봤고요.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응원하시고, 그리고 저도 지치지 않고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 알림 설정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자도 작성하시고 합격까지 꼭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